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손안의 비서가 자산 형성의 도구가 될 거라 기대하며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스마트폰은 부의 사다리가 아닌 가난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곤 합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이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배달 앱과 쇼핑 앱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푸시 알림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은 집밥을 먹으려 했고 최근엔 딱히 옷 살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상단에 뜬 5,000원 할인 쿠폰 알림 하나에 우리 마음은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묘한 압박감에 휩싸여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기업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 전술에 걸려든 셈입니다. 마케팅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부르는데 쿠폰을 쓰지 않으면 마치 내 돈을 잃는 것 같은 착각을 이용해 계획에 없던 지출을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실제로 배달앱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알림을 보고 충동적으로 주문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산 형성에 심각한 경고등을 켭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어느덧 13만 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각종 OTT 서비스와 음원 구독료까지 더해지면 우리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무형의 서비스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상위 계층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제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부의 격차를 벌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고소득층의 화면에는 은행이나 증권 등 자산관리 앱이 중심이지만 우리의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이름 아래 설치된 이 앱들은 사실 우리를 철저히 소비형 인간으로 길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쿠폰 받기 버튼 하나가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기회비용을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달 배달비와 충동구매로 지출하는 비용을 연 복리 5%의 상품에 차곡차곡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매달 30만 원씩만 아껴도 20년 후에는 1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뺏긴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설계해 놓은 소비 알고리즘에 우리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통째로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면이 화려한 영상과 알림으로 채워질수록 우리의 통장 잔고는 비어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이죠.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들은 앱을 넘기며 시간을 버리는 대신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독서를 하고 자산의 흐름을 읽는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앱을 스크롤하는 동안 누군가는 그 앱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유혹의 입구를 원천 봉쇄하는 알림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배달 앱, 쇼핑 앱,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푸시 알림은 우리 뇌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만 이 가격, 오늘 종료라는 문구는 우리로 하여금 쿠폰을 쓰지 않으면 소중한 내 돈을 잃는 것 같은 가짜 손실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알림을 모두 끄는 것만으로도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충동적인 지출의 80% 이상을 즉각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내 의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앱을 여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부의 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앱의 재배치와 지출 지연 규칙을 통한 소비 환경의 근본적인 재설계입니다. 스마트폰 첫 화면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한 달의 가계부를 결정합니다. 첫 화면에는 오직 은행과 가계부, 그리고 경제 뉴스를 다루는 앱들만을 배치하여 우리의 뇌가 항상 자산의 흐름을 의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엔터테인먼트 앱은 폴더 깊숙이 숨기거나 아예 삭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결제 버튼을 누르지 말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은 뒤 48시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멀어지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대뇌 피질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대부분의 구매 욕구는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는 저절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오롯이 자산 공부 시간으로 전환하는 습관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자신이 어떤 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스크린 타임 기능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미 없이 숏폼 영상을 넘기며 보낸 3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실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경제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전자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스마트폰은 가난의 늪이 아닌 부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들을 과감히 정리하여 그 돈을 자산의 씨앗으로 전환하세요. 스마트폰을 단순한 소비의 도구가 아닌 내 미래를 설계하는 생산의 도구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의 계좌 장호는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의 차이가 10년 후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쿠폰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약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 돈을 모아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을 사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면 속의 화려한 이미지에 네 돈을 지불하는 대신 내 자산이 불어나는 숫자를 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통제된 스마트폰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증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의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은 공통적으로 즉각적인 보상과 가짜 이득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지연된 보상을 견뎌내고 당장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삭제하는 쇼핑 앱 하나가 미래의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가 현재 무엇에 소중한 에너지를 집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우리 스마트폰의 첫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화면 속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배를 불려줄 소비의 덧반 가득한지 말입니다. 화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앱 몇 개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숭고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가질 때 비로소 돈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과감히 끄고 화면을 정돈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켜냅시다. 부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기기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를 축적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뺏긴 우리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담긴 가족과의 행복과 미래의 꿈입니다. 더 이상 작은 액정 속에 갇혀 소중한 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경제적 자유의 길을 바라봅시다. 스마트폰의 어두운 화면을 끄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놓쳤던 진짜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도당하는 소비자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산 지도를 그려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